미국 최고의 요리사 회고록에서 뽑은 성공의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국계 미국인 요리사 데이비드 장이 쓴 자서전 인생의 맛 모모후쿠, 원제목은 Eat a Peach, 2020년 미국에서 출간됐고요. 2021년 9월에 한국 푸른숲 출판사를 통해서 국내에 출간된 책입니다. 이제부터 미국 최고의 요리사가 알려주는 성공의 규칙을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오늘 김영호의 북 리뷰 11번째입니다. 인생의 맛 모모후쿠 편입니다. 모모후쿠는 일본어를 아신 분 아시겠지만 모모는 복숭아고요. 후쿠는 복을 뜻합니다. 그래서 행운의 복숭아라고 이제 한국어로 풀이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브랜드는요, 모모후쿠라는 브랜드는 일본에서 라면을 최초로 발명한 사람인 안도 모모후쿠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안도 모모후쿠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더 부연 설명하자면 대만계 일본인으로서 인스턴트 라면을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발명한 분입니다. 1958년 세계 최초로 인스턴트 라면인 치킨 라면, 그리고 1971년도에 서양 사람들도 라면을 컵 안에 넣고 포크로 부숴 먹는 것을 보고 최초의 컵 라면인 컵 누들을 만들어서 일본 및 전 세계 음식 문화의 혁명을 일으켰던 분이 안도 모모후쿠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이름을 따서 만든 회사 브랜드죠. 모모후쿠. 네. 이 책을 저술한 데이비드 장, 한국명 장석호 씨, 44살인데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요리사 중에 한 분입니다. 2004년도 뉴욕 이스트 빌리지에 55제곱미터, 약 12평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누들바, 모모후쿠라고 하는 누들바를 만들었습니다. 뒤에 보이시죠? 이 누들바가 미국 음식 비평가, 미식가 동시에 그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스타 셰프가 된 사례이죠. 외식업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제임스 비어드상을 무려 4차례나 수상했고요. 2008년도 그 파인 다이닝 스토어인 레스토랑 코는 미쉐린 별 2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모모후쿠는 이제 뉴욕, LA, 라스베이거스, 토론토 등 한 20여 개의 식당, 카페, 바를 운영하는 거대한 외식 그룹으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넷플릭스 다큐인 어글리 딜리셔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본 분도 계시겠지만 이 프로그램에 섭외돼서 출연하는 등 각종 방송에 출연하면서 연예인 뺨치는 그런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백종원과 같은 그런 인물이라 보시면 이해하기 쉽고요. 어차피 망할 것 하고 싶은 대로 해보기나 하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손님이 아닌 친구에게 만들어 먹일 법한 음식을 기대 없이 내놓았죠. 그것이 정말 예상치 못하게 호평을 받으면서 스타 셰프에 등극한 사례입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낸 책을 저술했는데요. 마케팅 컨설턴트인 제가 이 모모후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10년도부터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 12평 작은 공간에서 세계적인 셰프로 탄생했을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이 책까지 오게 됐는데요. 거두절미하고 책의 마지막에 있는 부분, 부록입니다. 좋은 셰프가 되기 위한 33가지 규칙이라고 하는 아주 그 부분이 가장 인상 깊어서 이 책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책의 번역 부분은 사실 제 마음에 썩 들진 않았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도 별로 크게 와닿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좋은 셰프가 되기 위한 규칙 33가지는 사회생활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서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규칙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규칙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요리학교에 가지 마라. 요리사가 되려고 하는데 요리학교를 가지 마라고 합니다. 요리학교가 제공하는 시나리오는 레스토랑의 현실과 너무 다르다. 현실 세계에서는 5명이 한 스테이션에 달라붙어서 20많은 손님을 대접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 요리학교는 커리큘럼만 거치면 진짜 셰프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을 파는 사업체다. 요리학교보다는 일반 대학교를 가라고 데이비드 장은 적극 추천합니다. 요리학교는 요리사를 배출하는 그런 기관이고 셰프가 되고 싶다면 요리보다는 더 넓은 세계를 알아야만 하고 셰익스피어를 공부해야만 하고 사람들과 어울릴 줄 아는 그리고 동시에 비판적이면서 창조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야만 된다고 역설합니다. 수학과 과학도 알아야 하고요. 역사는 물론입니다. 양서를 읽어봤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저자는 적극 주장합니다. 규칙 네 번째입니다. 세계를 가능한 한 넓게 많이 보아라. 넓게 그리고 많이 보아라. 부모님과 휴가도 많이 같이 가고 더블백에 짐을 메고 배낭이죠. 배낭에 짐을 메고 혼자 길을 떠나라. 대학생이라면 교환학생이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국에 나가라. 최대한 이것저것 많이 먹어보라. 음식뿐만 아니라 아름다움, 두통, 가난, 난관, 인종차별, 역사, 예술, 닥치는 대로 경험하라. 이 부분은 저하고 상당히 같은 의견입니다. 저 또한 배낭족 1세대로서 지금까지 계속 세계 여행을 하고 있지만 이분 또한 전 세계 많은 부분을 섭렵하고 체험하고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 그리고 그것을 혼자 가는 여행이 실제로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역설합니다. 규칙 7번째입니다. 모든 게 미장 플라세다. 예, 미장 플라세, 불어인데요. 이 책에서는 미장 플러스라고 또 오역을 했더라고요. 미장 플라세가 맞습니다. 미장 플라세는 불어인데요. 미리 서비스 동안 필요한 모든 요소를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일. 범위를 넓혀서 보면 미장 플라세는 철저한 준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나오기 전에 준비할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해 놓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 준비를 해놔야 기회가 왔을 때 덥석 잡을 수 있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미장 플라세에 대한 원어에 대한 부분은 밑에 화면을 하단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1. 어려운 길을 골라가라. 지하에서 식재료 밑준비를 하다 보면 일을 하는 길이 여러 갈래임을 깨닫게 된다. 물론 그 가운데는 셰프가 지시한 것보다 쉬운 요령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에 따라서 일을 한다면 가장 똑똑한 요리사가 될 것이다. 하지만 더 힘든 길을 택해야 한다. 왜? 그래야 손님이나 셰프를 속인다는 기분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쉬운 길을 택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길이다. 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쉬운 길을 가려고 하죠. 인생의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비드 장은 어려운 길을 선택하라고 적극 추천합니다. 규칙 27번째입니다. 이전의 성공을 내던져라. 네. 이 부분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힘들게 주방 최고 자리에 오른 셰프에게 주는 첫 번째 조언이다. 셰프로서 가장 위험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이나 직원들이나 유명세 그리고 호평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면서 출근을 한다면 망했다고 보면 됩니다. 지나친 자기의식과 안주하려는 자만심은 셰프의 적이다. 물려받은 재산이 인생의 걸림돌 역할을 하듯이 똑같다. 일이 쉬워진다는 느낌이 들면 새로운 도전거리를 찾아야만 된다. 성장을 실수하지 않는 날 멈춘다. 실수에서 배우지 않는 게 셰프가 저지르는 유일한 실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운 좋게 요식업계에서 살아남았다. 아직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을 때 부족함을 깨달아서 복을 받은 기분이다. 그러면서 10년 뒤에 이 책을 다시 펼쳐서 마치 형편없이 이발을 하고 난 다음 찍은 내 사진을 보는 듯 얼굴을 찡그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얼른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다 하고
말미에 이 책의 말미에 씁니다. 저도 항상 이야기했듯이 이 요리의 대가인 데이비드 장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것이 있어서 안심입니다. 운칠기삼이 아니라 운구기일인 세상임을 잊지 마시고요. 열심히 본인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오도록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생의 맛 모모후쿠 많은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데이비드 장의 자서전 이야기 했고요. 이 내용이 좋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고 다음 편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